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많은 분들이 이제 철분제는 주요한 영양소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철분제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사실 우리 모두 혈관을 갖고 있잖아요. 혈액이 있고 거기 안에 적혈구가 있는데 이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으로 이루어져 있고 헤모글로빈은 철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빈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또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백질 공급원도 잘 챙겨 드시면서 이런 철분제를 챙겨 드시는 게 또 그 물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미네랄 많은 물을 충분히 드셔야 이 혈액도 그 양이 많아지고 혈액의 질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철분제라는 거죠.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미네랄 물 드시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 이제 철분제 보충을 해주시면 이 혈관이 좀 더 풍성하게 그 메마름증이 없는 그런 혈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약사님들이 사실 그 자녀분들한테 철분제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 영양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철분제를 먹이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철분제는요, 성장기 아이들의 인지력, 집중력, 그리고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철분이 단순히 이 산소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도파민 생성이랑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분 결핍은 빈혈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 저하, 집중력 저하, 피로감,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아 청소년기는 뇌 발달이 활발해서 철 결핍이 인지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고, 이제 연구 근거는 Iron deficiency alters brain development and functioning 이라고 2003년 논문 해서 보면 트립토판에서 세레토닌에서 멜라토닌 이 라인업으로 그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될 때 철분이 코팩터로 조효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철이 없으면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으로 가는 게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의 소아 청소년의 비빈혈성 철결핍이 사실 흔해요. 혈액 검사에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어도 철을 저장하는 페레틴이 낮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채소, 고기 등 이런 철분이 많은 식품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또 편식을 해서 이제 그러는데요. 편식이 심한 아동 또는 채식 위주의 가정, 성장 급등기 청소년, 그리고 여아 초경기에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철분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철을 보충하면 눈에 띄게 집중력, 컨디션,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사나 의사 커뮤니티의 실제 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자기 전에 멍하게 있던 아이가 생기를 되찾았다. 학교에서 집중을 못하는 애가 반응 속도가 좀 빨라졌다. 짜증이 줄고 피곤하다고 덜 말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내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으로 이제 중요한 영양소들을 챙겨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분이 꼭 필요한 4대 생리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봐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철분이 필수라고 했죠. 이 트립토판에서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가 이제 철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5-HTP가 돼서 이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의 보조 인자로 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 논문이 또 있는데요. 철 결핍 시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레이제 기능 저하로 인해 세로토닌 합성이 억제된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또 철이 부족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수준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 철분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저하가 되고 기분이 저하가 되고 우울감,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 생성에도 이제 철분이 필요한데요.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라제 해서 L도파, 도파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라세 역시 이제 철분이 보조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논문에 의하면 철 결핍 아동은 도파민 분비가 낮고 행동 및 학습 장애가 지속된다라고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은 학습 능력, 주의력, 행동 조절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ATP라는 이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그 미토콘드리아 그 전자 전달계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는 철, 황, 단백질, 사이토크롬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이 없으면 ATP 합성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철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핍인 사람들은 피로감이 높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결핍 시 신경 에너지 소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철분 부족 시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두뇌 에너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알고 가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면역력과 산화 방어 시스템에 또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인 카탈라제가 있어요. 철을 포함한 금속 효소인데요. 이 철이 결핍되면 면역 저하,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Iron and its relation to immunity and infectious disease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철은 면역 효소에도 관여를 하고 성장기 감염 저항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잦은 감기 이럴 때도 이제 철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이 많이 약화된다. 그래서 철분은 비뇨 예방을 넘어서서 세로토닌, 도파민 생성, 그리고 뇌 에너지, 면역력 등 전방위적인 생리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지금 살펴봤고요. 철 결핍이 이런 정신건강, 집중력,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장기 또 청소년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복용은 언제 하는 게 좋냐? 공복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흡수율이 높고요. 만약에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하겠고요. 또 비타민C랑 동시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두세 배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철분제 먹을 때 비타민C 같이 먹어라,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오렌지 주스 너무 달잖아요. 액상 과당도 들어있고,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추천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오렌지 주스랑 드셨을 때는 흡수율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대신에 다른 미네랄 있죠. 뭐 칼슘 같은 것들, 칼슘 유제품,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철분이랑 같이 먹었을 때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간격을 띄어서 한 2시간 이상 띄어서 이제 먹어야 되고요. 또 철분제 먹을 때 커피랑 차랑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차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있죠. 그래서 철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피하시고 간격을 띄어서 섭취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분 흡수율이 위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분제가 좀 더 흡수가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있긴 하는데, 이제 어떤 철분제를 드실지는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분제와 그러면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C, 철의 흡수를 촉진을 하죠. 비타민 B12나 엽산, B9이죠. 이것들 같이 드시면 조혈작용을 도와서 빈혈 예방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립토판, 아까 아미노산인데 철이 세로토닌 합성의 보조인자로 작용할 때 이제 트립토판이 필요하니까 단백질 공급원 챙겨 드시는 거. 그리고 이제 철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시간차를 좀 띄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철분제를 복용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철분제 드시다가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철의 종류를 변경을 하거나 뭐 식이섬유나 이제 마그네슘 이런 거를 보충해서 추가로 드시는 게 좋은데, 혈액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페리틴, 헤모글로빈,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 이거를 3에서 6개월 간격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철분제를 드셨을 때는 뭐 한 달 먹고 띡 끊을 게 아니라 철 결핍 회복까지 최소 2, 3개월은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철분제를 먹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 보통 이제 시럽 형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액상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 착색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용 후에는 이제 물로 입을 헹구는 게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분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아까 뭐 일부 말씀드렸어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뭐 두통이나 멍한 느낌, 우울감, 불안, 불면,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쪽에서는요, 심박수 증가,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면 이제 빈혈이 진행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근육과 에너지 쪽에서는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근력이 저하가 되고 운동 시 쉽게 지치게 됩니다. 조혈 관련해서는요, 창백한 피부, 또 손톱, 창백하고 함몰되거나 손톱이 잘 부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상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름이라서 내가 그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얼음을 씹어 먹어요. 빙식증이라고 하죠.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나서 얼음을 씹어 먹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상 행동이라고 이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흙, 얼음, 이런 비식용 물질을 먹고 싶어 하게 된다. 이게 이상 행동입니다. 그리고 점막 증상에서는 입 주변이 막 갈라지고요. 혓바늘이 생기고 혀통증, 구내염이 이제 잦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온 관련해서는 이제 손발이 차가워요. 그리고 추위를 더 심하게 느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혈액 수치 변화 있죠. 혈색소, 페리틴,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이제 확인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철분제가 이런 뇌기능,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모든 거는 과하거나 부족해도 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법 용량에 맞게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